네, 여러분들 에이전트를 정의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에이전트, 네임, 모델, 디스크립션, 인스트럭션스, 툴스.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거를 딱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툴에는 우리가 사용할,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사용할 도구들을 입력해주면 되고, 이 인스트럭션은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의 롤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모델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할 제미나이 모델에 넣어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축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누르면 루트 에이전트가 정의되었다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AI 에이전트를 구축부터 그리고 이론적인 설명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랭그래프, 두 번째로는 뭐 오토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파운더리를 이용해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구글이 요즘에 뜨고 있죠. 저는 ADK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ADK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문서는 제가 캐글에 있는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원문 내용은 여러분들께 출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장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우선 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키트를 먼저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를 구성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단한 에이전트를 구축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질문을 답하는 과정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설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섹션 1 설정에서는 의존성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글 ADK 같은 경우는 콜앱이 지금 구글 건데 이 콜앱에는 구글 ADK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거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 API 키를 이용해서 에이전트의 모델을 넣어줄 건데 이 제미나이 API 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콜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구글 콜앱 임포트 유저 데이터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제미나이 키라고 매핑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키값을 확인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트북 액세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미나이 API 키와 여기를 매핑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유저 데이터 get 제미나이 API 키로 가져와서 구글 API 키로 매핑이 됩니다. 네. 이게 잘 됐다면 이 제미나이 API 키 셋업 컴플리트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미나이 API 키 셋업 컴플리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설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DK를 사용할 때 뭐 ADK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DK에 있는 러너나 아니면 툴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불러와 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DK 컴포넌트가 성공적으로 임포트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타입스, 구글 서치, 메모리 러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LLM으로 작업을 할 때 속도 제한이나 일시적인 서비스 비가용성과 같은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제시도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시도 옵션은 types, HTTP retry options, 그다음에 attempts, 그리고 base, initial delay, HTTP status code. 이 HTTP 오류가 일어났을 때 429, 500, 503, 504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리트라이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리트라이 컴피그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ADK로 첫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전에는 단순히 설정만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ADK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텐데, 근데 그 전에 AI 에이전트를 모르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유명한 제미나이라든지 GPT를 통해서 LLM을 많이 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그 프롬프트를 LLM에 넣어주게 되면 LLM이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이런 텍스트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근데 AI 에이전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는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관찰해서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의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에이전트를 이용한 플로우는 프롬프트, 에이전트, 생각, 행동, 관찰, 그리고 최종 답변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구글 검색이라는 행동을 넣어서 에이전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하나의 클래스, 에이전트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네임, 모델,
descriptions, instruction, tools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name과 descrip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에이전트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델이 들어가야겠죠. 이 모델은 에이전트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이거를 수행할 건지, 그래서 에이전트의 추론을 담당하는 특정 LLM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한 리트라이 컴피그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9라든지 아니면 500 같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리트라이 옵션에 있는 설정 값에 따라서 제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은 이 에이전트의 역할을 정해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해서 결과를 주는 에이전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최신 정보가 필요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구글 검색을 사용하세요 라는 인스트럭션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간단하게 만나면 에이전트의 가이드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목표와 행동 방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툴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툴즈에다가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 도구들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제 툴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최신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게 해주는 구글 서치 도구를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ADK 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ADK API 서버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여기선 가장 간단한 러너를 한번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어, 네, 인메모리 러너를 생성하고 루트 에이전트를 넣어서 한번 러너를 만든 다음에 그 러너에 있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인메모리 러너 안에다가 에이전트, 루트 에이전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러너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 러너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ADK run, ADK web, ADK API 서버 등 이런 ADK 명령주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콜앱에서만 간단하게 사용해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러너를 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러너가 생성이 되었다면 run debug 메서드를 호출해서 프롬프트를 보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볼 텐데요. 오늘 서울의 날씨를 물어본다는 것은 LLM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최신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 서치가 동작을 해야 될 겁니다. 한번 그게 잘 동작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서울의 날씨는 대체로 흐렸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5도이고 체감 온도는 4도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 정보들이 이제 구글의 서치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서울의 날씨를 물어봤을 때 오늘에 대한 날짜도 가져왔고 그리고 날씨에 대한 정보도 잘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은 사실 구글 서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를 가져와서 보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 때 툴을 정의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할을 정의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검색 결과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툴을 호출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학습되어진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줄 겁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에이전트는 ADK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구글 검색을 수행했고, 어,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ADK가 구글 서치를 이용해서 최신 정보를 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지침에다가 어, 최신 정보가 필요할 때는 구글 서치라는 툴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구글 서치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다가 이 에이전트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명시해 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툴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밑에 있는 2.5에 에이전트를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뭐 런던 날씨는 어때? 지난 축구 월드컵 우승자는 누구야? 그리고 지금 극장에 상영 중인 새 영화는 뭐야? 라는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아까는 루트 에이전트 안에 우리가 툴스를 넣어서
뭔가 구글 검색이 잘 됐는데 혹시 만약에 이 툴스에다가 툴을 빼주고 그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약간 수정했을 때 과연 오늘 날씨에 대해서 검색을 잘 해주는지, 오늘 서울의 날씨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번에는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루트 에이전트에다가 그냥 아까 툴스를 뺐고 여기 인스트럭션 부분에 툴스를 사용해라 이 말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후에 루트 에이전트를 정의했고 인메모리 러너 하나 해서 에이전트를 루트 에이전트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러너를 생성해주고 그 러너에서 메서드를 run debug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내가 묻고 싶은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리스폰스를 한번 출력해 보게 되면 이제 정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실시간 날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LLM만 있게 되면 이런 한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툴즈에다가 구글 서치를 넣어줬죠. 네, 좀 신기하지 않나요? 구글 서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툴들을 넣어서 나에게 맞는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